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2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3.53% 상승한 33,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3.5%대 상승인데요. 체감상으로는 약 한 10%대 이상 상승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보시면 약 이렇게 두 달 넘게 두 달 반 동안 5%대 이상 상승했던 적이요.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 때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는 5.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 때 보시면 5%가 안 되네요. 종가 기준으로는 약 4.73% 상승을 했고, 그 다음 상승률이 오늘인데요. 어찌되었건 간만에 이렇게 양봉이 나와줘서 체감상으로 보면은 10% 이상대 상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역으로 보면은 약 두 달 반 동안 얼마나 지지부진했으면 이랬을까도 싶고요. 또 사실은 오늘 상승은 이게 바닥권 탈피의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제가 LB 바닥 말씀드리면서 627과 비교를 해드렸죠. 현재 차트는 627 당시 때, 그 당시 때 차트인데요. 627 이후에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한번 대량 거래, 나름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바닥 시그널을 보여줬는데 요거 하나로는 모자랐고, 그리고 두 번째 대량 거래가 나왔죠. 그리고 요렇게 요 박스권 돌파하는 요 시그널 다음에 나름 이제 시원하게 좀 올라가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분이 좀 3.5%대 상승이긴 하지만, 물론 이게 살짝 아쉬워요. 동시효과 때 100원 빠진 게 아니라 200원 올려서 34,000원에서 마감을 했으면 좀 더 나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뻔했는데, 지금 차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당시 때 한번, 이게 지금 이 당시 때 거래가 많아서 그런 건데요. 나름 거래가 한번 또 들어오고, 또 요 당시 때도 거래가 한번 들어오면서 한 번, 두 번 정도 신규 매수세, 그리고 매도세가 겹치면서 거래량이 한번 나왔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요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살짝 좀 더 기분이 업된 게 사실인데요. 어찌되었건 이번만큼은 제발 이 지루했던 박스권을 제발 좀 돌파를 해서 좀 시원한 흐름이 나와줬으면 합니다. LB는 가시적인 성과를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있는 듯 합니다. 그동안은 호재 뉴스가 나와야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호재 뉴스가 나오고도 이렇게 윗꼬리 달리고 윗꼬리가 달린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정말 간만에 특별한 소식이 없었어요. 호재성 뉴스가 없었음에도 움직여준 게 확실히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스코에서 34건의 무더기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주목이 되는 게 이거죠. 중국에서 시판 중인 위암 3차 이상 치료제 관련 2004명에 대한 PMS 임상 4상 시판 후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요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자료 준비에 애를 많이 먹었었죠. LB는. 그래서 약동학, CMC, 임상 3상 데이터 추가 수집, 그리고 외부 임상 데이터 수집이 관건이었는데, 약동학, CMC, 임상 3상 데이터 추가 수집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외부 임상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게 관건이었죠. 이걸로 상당히 애를 먹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개가 잘 준비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동안 아스코랑 LB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상도 받긴 받았었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아스코보다는 확실히 에스모랑은 좀 더 많이 친했죠. 그래서 가을의 전설이라는 LB의 별명도 있는데, 이번엔 아스코랑도 좋은 인연을 한번 갖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물론 희망치어서 희망사항에서 별 의미는 없지만, 지난 에스모 때처럼 엠바고에 좀 붙여 있다가 에스모 때 발표한 것처럼 이번 아스코에서도 좀 하나 터트려 주길 한번 바래 봅니다. 왜냐하면 LB는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이름을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리보세라님으로 워낙 많은 논문이 나와서 이미 어느 정도 알려는 져 있지만, 그래도 화려한 데뷔전 무대 정도는 이름을 알리는 그런 것도 사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케팅 측면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좋은 기회가 이번 학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달력을 좀 보시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5월달 거래일로 치면은 이제 하루 남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6월달이 접어들게 됩니다. 2021년 상반기 마지막 달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지난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사 측에서 낸 뉴스들인데 올 초에 냈던 뉴스입니다. HLB 신약 개발 10년이 지났다. 올해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좀 주요한 내용만 차려보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자료 보완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빨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 또 같은 날 이런 리보세라닙 중국 간암 2차 치료제로 시판이 됐다. 그래서 로열티가 증가가 되더라 라면서 나온 기사를 좀 추려봤는데, LB 관계자는 위암, 말기, 그리고 선양 남성암, 간암을 적응증으로 한 리보세라닙의 상업화가 순차적으로 가시화되도록, 그러니까 순차적이라면 위암이 먼저, 그 다음에 선양암이 먼저, 그 다음 간암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날 한양증권 리포트를 보시면요, 일단 리보세라닙만 놓고 보시면 선양 남성암 임상 2상이 곧 종료가 되는데, 이 결과도 상반기에 발표된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글쎄요, 최근에 사실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위암 3차, 4차, 위암 말기로 NDA 신청을 하더라도 선양 남성암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NDA 신청은 위암 말기로 먼저 들어가더라도 승인은 선양 남성암이 먼저 나올 수 있다. 얘는 좀 빠른 절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점이 위암 말기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어서 약가 책정할 때 약간 부담스러운데, 선양 남성암 같은 경우는 약가 책정에 그래도 위암 말기보다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래서 약가 책정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게 긍정적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 약 2달 동안 이렇게 주가가 비실비실할 때도 이런 게 좀 노이즈가 있어서 좀 시끄러웠는데, 어찌되었건 선양 남성암도 상반기에 발표가 된다고 하고 이렇게 상업화가 순차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제 곧 6월 달이 시작이 되니까 사실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이민유믹 ITI-1000 교모 세포 정도 상반기 발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LB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보세라닙,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민유믹도 드디어 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얘도 임상 2상 이후에 곧장 상업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또 선양 남성암이랑 같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요, 사실. 근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요게 맞지 않나요? 만약에 다른 게 있으면 제 영상이 틀렸으면은 댓글로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다가오지 않았느냐, 그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있었던 듯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좀 더 나은 모습, 그리고 정말 이 답답한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LB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